네,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20일 소단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지식꽃 피우기와 본문 풀이, 그 다음에 해결책이래. 그 다음에 실천 열매 맺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0 몇 쪽이죠? 네, 150쪽. 150, 151, 152쪽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성독부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독 들어볼게요. 국지어음이 이호 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이라. 네, 다 들으셨죠? 국지 어음이 이호 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이라. 도금 이렇게 되죠? 국지 어음이 이호 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이라. 예, 여기까지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국지 어음이 나라의 말이 어음은 말소리란 뜻이죠. 말의 소리, 말소리. 나라의 말소리가 그러면 여기 갈 지자의 뜻은 무엇 의라는 뜻으로 쓰였겠네요. 그죠? 나라의 말소리가 이호 중국하여 중국과 달라서 그런 말이 되겠죠. 중국과 달라서 여기서 말하는 중국이요. 지금 하나로 묶였죠. 해석하는 순서 보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로 묶였죠. 이 중국은 가운데 나라가 아니고요. 일정한 명칭이죠. 현대의 중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중심에 있는 나라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중심에 있는 나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중화민주공화국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 나라의 말소리가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조사호는 무엇무엇와 무엇무엇과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비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여문자로 불상유통이라. 문자와 더불어 그런 말이죠. 여기서 여는 더불다 여자죠. 무엇무엇와 또는 무엇무엇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문자와 불상유통이라. 서로 유통하지 못한다. 서로 통하지 못한다. 유통이란 말은 그냥 통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서로 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와 더불어 문자와 서로 통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어떤 글자가 되겠습니까? 훈민정음일까요? 한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자입니다. 한자.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한자를 뜻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무슨 이유?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성독 다시 들어볼게요.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 하여도 이종부득 신기정자가 다의라. 네, 잘 들으셨죠?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 하여도 이종부득 신기정자가 다의라. 네, 읽어주는 분이 되게 제대로 딱딱 잘 끊어 읽어주신 것 같아요.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 하여도 이종 부득 신기정자가 다의라 그랬습니다. 후민정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도금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 하여도 이종 부득 신기정자가 다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풀이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고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까닭고자예요. 그러므로 우민이 어리석은 백성이 그런 말이죠. 고로 어리석은 백성이 여기서 어리석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글을 깨우치지 못한 그런 뜻이 됩니다. 멍청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민이 어리석은 백성이 유소요건하여도 자 순서가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옵니다.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뭐 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하는 것이냐면 뭐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런 말이죠. 네.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 하여도 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말한다는 얘기는요.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이종 부득 신기정자가 다이라. 자, 이 자는요. 그러나란 뜻입니다. 그러나 요 하여도라고 돼 있는데 유소요건 이 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있지만 하고 여기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이 리자까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있지만 자 마침내 끝내 결국은 그런 말이죠. 종자 여기 종자 보이십니까? 마침내 종입니다. 결국은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이죠. 자 부득은요. 부는 뭐뭐하지 않다. 득은 뭐뭐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무엇 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무엇입니까? 펼칠 수 없는 사람 자체죠.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다의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득이 아니라 부득이래요. 불득이 아니라 부득이래요. 뒤에 한자의 첫 소리가 디귿이나 지읒일 경우에는 불이 뭐로 바뀐다? 불이 뭐로 바뀐다? 부로 바뀐다.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따 또 볼게요. 불득이 아니라 부득입니다.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다의라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자는 어조사 의자는 마침표 역할을 하는데요. 마침표 중에서도 딱 단정의 의미입니다. 단정.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많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세종께서 무엇을 하셨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훈민정음하고 꺽쇠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훈민정음은 글자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네. 훈민정음 해설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설서를 보통 우리 해례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글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뭐 더 얘기하면요. 이 글은 훈민정음의 서문입니다. 서문.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창제 동기, 목적, 그 다음에 개관 이런 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네, 훈민정음의 서문이 되겠습니다. 지편전학자 정인지가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풀이 볼까요, 우리? 본문풀이 보이시죠? 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자, 도움말 보시면 뭐뭐의 또는 뭐뭐와 뭐뭐과 어조사 지와 어조사 후의 쓰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자, 문자 뭐라고 돼 있죠? 한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류는 흐르다 류자인데요. 흐르다 류라고 읽지만 두 어축에 따라서 유로 읽어요. 네, 통하다는 뜻이고요. 더블 여자는 뭐뭐와 또는 뭐뭐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어조사 호자와 이 더블 여자가 뜻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십시다. 자, 밑으로 갑니다. 고로 우민이 유소 요건 하여도, 그쵸? 고는 그러므로고 요건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므로 자, 마침내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마리을 이자는 그러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종은 마침내란 뜻이고요. 부득은 뭐뭐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는 뭐뭐 하는 사람이고 의는 뭐뭐이다라고 되어 있죠. 의는 맞춤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불은 원래 불이라고 읽지만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 앞에서는 뭐라고 읽는다? 부로 읽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죠. 훈민정음 두 가지 명칭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명칭은 글자 그대로의 명칭이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무엇? 해설서의 이름도 훈민정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본문풀이까지 다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한글의 우수성 깨닫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열매 맺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볼게요. 실천, 열매 맺기, 한글의 우수성 깨닫기. 지구상에는 약 7천여 개의 민족 언어가 있다. 이 중에서 문자화된 언어는 40여 개에 불과하고 만든 사람과 시기를 알 수 있는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하다. 세종대왕의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나아가 한글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도록 후손에게 잘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 공동의 과제임을 알고 실천해보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 한글 창제 이전에는 백성이 글자를 익히기가 어려웠다. 농사일에 바쁜 백성이 글자 수가 많은 한자를 공부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선량한 백성이 글자를 몰라 불편을 겪자 치세를 펼치던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쉽게 익혀 쓰는 소리글자, 실용정신. 뜻을 나타내는 한자와 다르게 훈민정음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28개의 글자만 익히면 그것을 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더하고 뻗어나가는 글자, 과학정신. 훈민정음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과 같은 글자를 만들고 모음은 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만들었다. 여기에 획을 더하여 같은 계열의 문자를 파생시켜 만들었는데 이는 몹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우리 고유의 글자, 자주정신. 세종대왕은 우리의 말이 기존에 사용하던 중국의 말과 달라서 겪는 불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리와 생활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글자를 창제하였다. 네, 잘 보셨죠? 예. 자, 보십시다. 지구상에는 약 7,000개의 민족 언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문자화된 언어는 4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든 사람과 시기를 알 수 있는 문자는 진짜 훈민정음이 유일하다. 정말 신기하죠? 만든 사람이 누군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다 알 수 있는 문자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쵸?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보충으로요. 여기 나오는 어휘들 좀 볼게요. 예. 첫 번째 유일,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공동 과제, 여기 영구적 인정 되게 많은데요. 후손도 있고요. 그죠? 여기 농사, 선량, 치세, 결심. 또 이쪽에 여기는 없고요. 기존. 그리고 CD에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자주정신 위에 더하고 뻗어나가는 글자가 아니고 우리 고유의 글자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고 뻗어나가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글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우선 보충으로 어휘를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충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죠? 자, 유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걸 유일이라고 하고요. 연구.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을 연구라고 합니다. 인정.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거고요. 영구적.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또는 그런 것을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후손.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후손이라고 하죠, 보통. 그죠? 공동.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공동이라고 합니다. 과제는요,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얘기하고요. 애미는 백성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는요, 곡류, 과채류 등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등의 일을 얘기합니다. 선량, 행실이나 성질이 착함을 의미하고요. 치세는 잘 다스려져 화평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결심이란 말은요.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고요. 또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죠. 결심. 그 다음에 과학.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과학. 네, 제가 되게 약한 부분의 하나네요. 저는 과학적이지가 못하네요. 그렇죠? 실용. 실제로 쓰는 겁니다. 또는 그 실질적인 쓸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 참 실용적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활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자주.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요.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자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이미 존재하는 걸 얘기하죠. 네, 여기까지 잘 보셨습니까? 어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어휘들이 많이 나와서요. 좀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글의 우수성 깨닫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쉽게 익혀 쓰는 소리 글자, 더하고 뻗어나가는 글자, 우리 고유의 글자, 애민, 또 실용, 과학, 자주정신. 이 정신들을 훈민정음 창제의 4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정말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한자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제가 한문은 전공하고 있지만 한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야 될 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제가 물론 한문 전공자긴 하지만 한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 다 보셨고요.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글의 우수한 점을 발표해 보자. 내가 생각하는 한글의 우수한 점을 발표해 보자. 예시를 뭘로 들어가는지 볼까요?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판 등 IT 산업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로 다른 어떤 문자보다 효율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라 지난번 교육과정에서 2015가 아니라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이죠. 예.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가 국어 수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국어 수업이죠.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교과서에서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한글로 자판을 칠 때와 일본어와 중국어로 자판을 칠 때, 타자를 할 때, 예, 속도 차이가 무려 7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글은 쓰면은 바로 출력이 되죠. 그런데 일본어와 중국어는 해당하는 알파벳을 쓰고서 그 알파벳을 변환시켜야 된다고 하죠. 예. 저도 일본어와 중국어를 써본 적은 없지만, 타자를 쳐본 적은 없지만, 그래야 된대요. 변환을 시키는 속도가 7배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7글자를 쓸 동안에, 중국어와 일본어는 한 글자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부터가 지금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좋은 글자입니다. 아무리 흠잡을 때를 생각해봐도 글자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죠. 예. 정말 좋은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한글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별로 토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예시를 볼까요? 평소에 말을 줄여서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거 거의 이제 버릇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좀 희한하게 말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이게 문제가요. 이게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도 말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쓸데없이. 저는 좀 쓸데없다라기보다는 좀 과하지 않나,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임말들은 지금까지 줄여서 쓰는 말들이 공식적으로 줄여서 쓰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줄임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쓰는 건 괜찮은데 의미를 분명하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너무 무분별하게 말을 줄여서 못 알아들을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네. 좀 무분별한 줄임말 사용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네, 저는 되게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비속어 얘기 나오면 좀 움츠러드네요. 예. 요즘은 제가 많이 비속어를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학생들하고 이제 지낼 때 좀 뭐랄까 편하게 지내거나 격이 없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비속어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비속어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줄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 터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예. 그 다른 방법을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기 반성의 시간이 갑자기 생겼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진행을 하고요. 예. 뭐, 오늘 배운 부분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서 여러분들이 좀, 잘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휘력 가꾸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시야 터트리기, 이 두 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늘 어려운 부분보다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